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문예술 지문이었죠. 인문예술 지문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설명들을 구체적인 어떤 언어들로 바꿔가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형이상학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걸 그냥 형이상학이라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아, 형이상학이 뭘까? 아, 형태 그 너머에 정신을 추구하는 학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형태나 세상, 물질들을 넘어선 무언가 그 절대 가치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눈앞에 있는 물질, 물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삶의 본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이상세계, 행복, 막 도덕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형이상학이다.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형이상학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워딩을 지금 쉬운 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형이상학이 뭘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너만의 쉬운 언어로 바꿔서 네가 너한테 설명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아, 형이상학, 뭔가 형태 이상의 정신적인 것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저 못 바꾸겠는데요. 형이상학 뭔지 모르겠는데요. 틀려도 좋아. 대신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태도가 형이상학 찾아봤어? 네이버에다 찾아봤어? 네이버에 찾아봤을 때 굉장히 또 설명 자체가 어렵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그 어려운 설명을 너의 언어로 바꿔서 너가 실제 현장에서 독해할 때 써먹을 수 있게 너가 정리를 해봤냐는 거지.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지문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소크라테스 이후에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는 거짓이야. 보편적인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가 참된 세계다라고 여겼다. 근데 이 말은 형이상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닌 게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를 비문학 읽으면서 한두 번쯤은 만났을 텐데 구체적으로 정리해놓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단어 나오면 여러분만의 쉬운 언어로 바꿔서 정리해놓고 넘어가야 돼. 나중에 오답 정리할 때라도. 약속이야. 자, 형이상학은요. 모양형, 이 모양형이 실제 세계, 물리적인 세계,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형이라고 합시다. 이 형태를 이어서 그 위에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형태 너머에 더 고차원적인 정신에 대한 공부가 형이상학입니다. 형이 뭐냐면요. 눈앞에 있는 모니터, 그냥 내 눈앞에 만질 수 있는 존재하는 세계들,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돈, 이런 것들이 형태야. 그 형태를 이어서 그 위를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눈앞에 만질 수 있는 물질들, 뭐 아파트, 뭐 그다음에 눈앞에 있는 핸드폰, 돈, 음식 이런 것들을 이어서 위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정신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넘어서 뭔가 궁극적인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상 세계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물질 이상의 생각들을 공부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때요? 설명이 괜찮아요? 눈앞에 있는 물질 너머의 정신을 공부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단어로 정리를 해놓으면 아, 그러네.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는 불완전한 거야. 현실 너머의 세계, 이게 형이상학이야. 형태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더 고차원적인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그럼 형이상학에 대한 설명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가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 다시 얘기해서 삶의 외부라는 것은 그 형태 위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생각의 방식이었다. 근데 중심 화제, 중심 문장은 뒤에 나오네요. 항상 역접의 접속사 뒤에, 그러니까 여긴 역접의 접속사가 없지만 우리가 1문단이 전개될 때는 앞에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빌드업이 되다가 하지만 이러한 철학, 이러한 논리에 반기를 든 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중심 화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자, 철학자 니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현실 세계 너머의 것을 추구했으니까 이 현실 세계는 별로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야. 그걸 비판했다는 거지. 자, 다시 얘기해서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 너머에 정신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학문이 형이상학이라는 거야. 니체는 동의할 수 없었던 거지.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이 중요하다.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이 형이상학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돼. 왜?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삶에 대해 욕망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삶 너머에 있는 절대 가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형이상학 쪽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삶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일 뿐이다. 그치? 그래서 형이상학에 따르면 이런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형이상학에 따르면 야, 뭐 하는 거야?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 야, 무슨 너 눈앞에 있는 현실적 삶을 왜 긍정해? 현실적 삶은 하나도 쓸데없는 거고 그 너머, 그 위에 있는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현실적 욕구를 무가치하다라고 비판해버린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니체가 언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가 무가치하다라고 했니? 형이상학에 따르면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이 멋진 태도가 무가치하다라고 평가가 되니까 형이상학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그럼 니체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맞아. 이런 현실 세계 너머의 절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면 이거죠.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따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도덕적 선, 절대 가치다 라고 얘기했는데 니체는 아니다. 현실적인 세계의 삶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고 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과 니체의 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삶 자체를 수단으로 받느냐 아니면 목적 그 자체로 받느냐에 있겠죠. 전통적 형이상학은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삶은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한 것이고 니체의 철학은 삶 자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가 목적 그 자체고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계속해서 열망을 느끼면서 어떤 발전하려는 태도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 절대 가치를 추구하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뭐라고 했냐면 니체는 아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계속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발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힘의 의지라고 하고 이 힘의 의지를 가지다 보면 내가 내 삶을 발전시키려다 보면 남하고 경합할 때도 있다라는 거야. 남하고 경쟁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아곤이야. 근데 이 아곤은요. 남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는 거라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야.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힘을 확인하고 내 힘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아곤이잖아요. 선의의 경쟁,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는 거. 너무 멋진 경쟁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도 입시에서 이렇게 경쟁했으면 좋겠어. 눈앞에 내가 몇 등인지, 눈앞에 있는 친구라던가 경쟁자들하고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되 그 경쟁의 의미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발전과 성장을 위함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이 잘한다고 해서 미워할 이유도 없겠죠. 남과 경쟁하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게 좋은 거니까 오히려 남이 잘할수록 더 좋은 거야. 남이 잘할수록 나는 나 스스로 더 성장하면 되니까 이기고 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어쨌든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3번이 정답인데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나의 힘을 확인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곤이지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을 쭉 전개하고 있고 결국에 니체는 어떤 정신을 살아가는 게 이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 그 현실 세계 위에 있는 어떤 이상 세계를 탐구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힘의 의지가 필요하고 아곤, 경쟁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의미가 다른 말로 의의예요.
철학이 지닌 의의가요. 의미, 가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이 지닌 의의를 밝히며 마무리하는가 맞고요. 대부분의 모의고사 지문들이 또 이런 철학 지문을 얘기할 때 마지막 문단에서 이 논리에 대한 의의를 밝히며 마무리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생각, 이러한 이론이 그래도 현대사회에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돼라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의의를 밝히며 마무리할 때가 많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체의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진 않았죠. 사례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요런 것들이 있다. 이게 사례인데 실제 사례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니까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3번, 그쵸?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다. 결국에 이 목적이고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 우리의 삶은 절대적 가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비판, 꼬집음이 기억에 대한 문장이 되겠죠. 이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야. 니체의 비판.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5번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골라냈으면 됐고요. 삶의 의지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B와 A, 힘의 의지와 삶의 의지 비교인데 다 읽어보면 쇼펜하우어는 어쨌든 이 삶의 의지는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 현실적인 삶에 너무 집중하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면 더 불행해질 뿐이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삶 너머의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 삶 속에서의 욕망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쇼펜하우어니까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니체하고는 반대되는 전통적인 형 이상학에 가깝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좋아요. 그래서 니체는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삶의 의지를 좀 포기하고 우리가 좀 절제해야지 삶에 대한 욕망을 절제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너무 멋진 글이에요. 그쵸? 결국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데 나의 성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남과의 비교 경쟁을 통해서 남을 내가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남과 경쟁함으로써 내가 나를 이기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고 자 좋습니다. 긍정하고 성장하는 주인으로서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데일리 퀴즈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말 너무나 멋진 문장입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문장을 고른 게 이 문장 자체가 니체의 말이에요. 니체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니체의 글을 읽고 또 니체의 지문을 읽고 니체의 문장을 읽음으로써 다시 한번 또 하루를 열심히 채워나갔네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들은요 내일 우리가 느끼게 될 강함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또 1일 1지문 마무리한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저도 여러분을 믿고 달리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제 제출하면서 저한테 또 메시지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